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지우는 오래된 캠코더를 켜며 말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다는 16개의 실화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캠코더에 빨간 불이 켜지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창문이 스르륵 흔들렸다. 그 순간 지훈의 방 문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를 문 쪽으로 돌렸다. 첫 번째 기록은 실종된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순간 문 너머에서 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렸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침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캠코더 화면에 희미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실화는 2004년 부산의 한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평범한 여고생이던 민서는 나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골목 끝가로등 하나만이 흔들리며 희미하게 빛을 냈다. 민서는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걸음을 옮기면 다시 발소리가 겹쳤다. 그녀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뒷발소리도 정확히 같은 속도로 빨라졌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가로등이 축 꺼졌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도망치지 마, 바로 뒤에 있어.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지만 발은 점점 무거워졌다. 누군가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긴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집 앞까지 뛰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며칠 뒤 그녀의 휴대폰은 집 앞벽 틈에서 발견되었다. 지우는 캠코더를 다시 고정하며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 기록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어둠 속 남자입니다. 서울의 한 원룸 건물에 사는 대학생 영수는 한 달 동안 밤마다 누군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관리실에 확인을 요청하자 CCTV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관리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학생, 이거 진짜 보여줘도 되나? 화면 속에는 새벽 2시마다 영수의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얼굴은 완전히 흐릿해 보였고 손은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남자는 문을 열려고 하듯 천천히 돌렸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CCTV의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는데도 남자는 같은 자세, 같은 위치,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치 그림처럼. 하지만 그 남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네 번째 이야기를 말하려는 순간 지훈의 방 천장에서 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었고 비도 새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본 지훈은 숨을 멈췄다. 물이 아니라 붉은 액체가 천장 틈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의자 위에 올라가 천장을 밀어보았다. 순간 천장판이 삐걱 열리며 안쪽이 보였다. 그 안에는 검게 타버린 손자국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천장 안에서 기어 다닌 것처럼. 그리고 그 손자국 중 하나가 방금 찍힌 듯 반짝였다. 지훈은 급히 천장을 닫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세 번째 기록은 병원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캠코더는 계속 붉은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실화는 지방의 한 폐쇄된 정신병원에서 벌어졌다. 1998년 폐쇄 전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간호사 수지는 병동 3층에서 이상한 발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곳은 이미 모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어느 날 새벽 드르륵 드르륵 휠체어 끄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텅 빈 복도 끝에 낡은 휠체어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휠체어는 천천히 방향을 틀어 수진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휠체어 뒤편에 어떤 남자의 발이 끌려오는 모습이 비쳤다. 손전등을 비춘 순간 남자는 사라지고 휠체어만 남아 있었다. 병원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병원 CCTV에는 사람이 없는 복도에 누군가 멈지 않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찍혔다. 그리고 병원은 영영 폐쇄되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6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다. 그의 캠코더 화면 구석이 갑자기 지직 하고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렌즈를 손으로 살짝 건드린 듯한 흔들림. 이번 기록은 숲에서 발견된 캠핑객의 음성입니다. 2011년 강원도의 깊은 숲에서 캠핑하던 두 남성이 새벽에 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신고했다. 그들은 텐트 밖을 비춘 핸드폰 영상도 남겼다. 영상 속에는 아무도 없는데 속삭임만 계속 들렸다. 거기 서 있지 마. 뒤에 있어. 두 남자는 공포에 질려 텐트를 들고 바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10초짜리 녹음 파일에는 마지막 순간 누군가 텐트를 세게 긁는 소리가 찍혀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람 발자국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네발 동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숲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훈의 방문고리가 갑자기 달칵 움직였다. 그는 혼자 있는 방에서 난 소리에 몸을 굳혔다. 문고리는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다. 지훈은 캠코더를 들고 문 뒤로 다가갔다. 이번 기록은 택시 기사가 목격한 사건입니다. 2007년 한 택시 기사는 새벽 3시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를 승객으로 태웠다. 그녀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백미러로 본 그녀의 얼굴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는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자는 갑자기 뒤에서 사라졌다. 대신 뒷좌석에는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만 남아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자가 탄 적이 없었다고 찍혀 있었다. 하지만 택시 회사 직원들은 그날 새벽 운전석 뒤에서 사람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지훈의 캠코더는 갑자기 스스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치 방 안 어딘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듯했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8번째 기록을 읊었다. 이번 사건은 집 귀신으로 유명한 천장의 손입니다. 신혼부부가 이사 온 첫날부터 밤만 되면 천장에서 톡톡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편은 천장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천장을 올려다보다 비명을 질렀다. 천장 틈 사이에서 사람 손가락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 CCTV를 설치했다. 다음 날 촬영된 영상에는 천장 안에서 반쯤 망가진 얼굴이 부부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이 출동해 천장을 뜯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흔적조차. 지훈은 땀을 닦으며 9번째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기록은 조금 특이합니다. 인터넷에서 퍼진 웃는 남자의 실화. 한 대학생이 새벽 4시에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던 길,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미친 듯한 웃음을 얼굴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대학생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자는 계속 웃었다. 신호가 바뀌자 대학생은 빨리 걸었다. 그런데 남자도 똑같은 속도로 따라 걸었다. 어느 순간 남자의 웃음이 더 넓어지기 시작했다. 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학생은 뛰기 시작했지만 뒤에서 들리는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CCTV에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남자는 뛰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따라왔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며 10번째 기록을 꺼냈다. 그의 방은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졌다.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엘리베이터에서 들린 목소리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이 야근을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은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갑자기 멈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내려가지 마. 올라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도착한 층은 표시되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방원처럼 차갑고 길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 흰 환자복을 입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지우는 11번째 기록을 꺼내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캠코더 화면이 지직 하고 까맣게 변했다. 몇 초 뒤 화면이 돌아오자 배경이 잠시 다른 방처럼 보였다. 지호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 기록은 15년 동안 매년 같은 시간에 들린 전화입니다. 한 남성은 매년 12월 11일 밤 12시가 되면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면 항상 같은 여자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 아직 그곳에 있어. 남성은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년째 되는 해 여자가 울며 말했다. 나를 꺼내주지 않았어? 남성은 소름이 돋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경찰 조사로 밝혀진 사실은 그 남성의 옛 연인이 15년 전 지하실에 갇혀 죽었다는 것이었다. 지훈의 방불이 갑자기 깜빡 꺼졌다 켜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2번째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실화는 도심 한복판에서 목격된 그림자입니다. 한 여성은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자신의 그림자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로등 불빛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그림자는 계속 그녀의 등 뒤에 붙어 있었다. 심지어 가로등이 꺼져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성은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더 길어지며 뒤에서 따라왔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은 순간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스며들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다음 날 집안에서 그녀의 그림자만 발견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실종 상태였다. 지호는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13번째 기록은 산에서 발견된 캠코더입니다. 등산객 한 명이 실종된 지 3일 뒤 구조대는 산속나무 사이에서 그의 캠코더를 발견했다. 영상 속 첫 10초는 평범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고 뒤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캠코더는 빠르게 뒤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사람의 얼굴이 바짝 붙어 있었다. 얼굴은 눈이 없었고 입만 크게 벌리고 있었다. 캠코더는 그 얼굴에 잡아먹히듯 검게 변했다. 구조대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 대신 캠코더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음성만 남았다. 도망치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지훈의 방 창문이 갑자기 스스로 열렸다가 쾅 닫혔다. 바람이 없는데도 커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14번째 기록을 읽었다.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 버튼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밤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13층 버튼이 자동으로 눌린 것을 발견했다.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버튼을 누르는 작은 아이의 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는 아이가 살지 않았다. 주민은 겁이 나 엘리베이터를 피했지만 어느 날 실수로 13층에 도착하고 말았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대신 복도 끝에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주민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13층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15번째 기록을 꺼냈다. 이번 실화는 모텔 204호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출장 중 숙소를 잡고 들어갔는데 방 냄새가 이상하게 곰팡이와 핏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샤워를 하려 욕실 문을 열었다.
천장에서 붉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천장을 열어보자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몸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였다. 남성이 비명을 지른 순간 천장 안에 그 무언가가 눈을 떴다. 그리고 천장 틈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남성은 방에서 달아났지만 CCTV에 찍힌 장면은 이상했다. 남성은 혼자 달리지 않았다. 뒤에서 천장 귀신이 따라오고 있었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흡을 고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16번째 기록은 버스 귀신 사건입니다. 한 여성은 평소 타던 버스를 놓쳐 밤 1시쯤 마지막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는 기사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버스 뒷좌석에서 무언가 꾸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은 뒤를 돌아보았다. 뒷좌석에 목 없는 승객이 앉아 있었다. 버스 기사도 그 사실을 몰랐다. 버스는 계속 어둡고 텅 빈 길을 달렸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길가에서 멈춘 채 발견됐고 기사와 여성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CCTV에는 승객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찍혀 있었다. 지훈의 캠코더는 갑자기 삐 하는 이상 신호음을 냈다.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기록을 이어갔다. 17번째 기록은 지하철 종착역의 실종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종착역에서 내리자 역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 역은 너무 조용했고 조명이 일부 꺼져 있었다. 그는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이상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나가는 길이 없어? 남성은 급히 출구를 찾았지만 표지판이 계속 바뀌며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결국 그는 원래 승강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신이 앉았던 좌석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다음 장면은 CCTV에서도 사라져 있었다. 지호는 이제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다. 18번째 기록은 숲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한 사진작가는 새벽에 안개 낀 숲을 찍고 있었다. 그는 자동 타이머로 연속 촬영을 해두고 잠시 자리를 떴다. 돌아와 사진을 확인하던 중 소름 끼치는 장면을 발견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숲만 보였다. 두 번째 사진엔 조금 더 가까워진 사람 실루엣이 있었다. 세 번째 사진엔 실루엣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네 번째 사진에는 실루엣이 카메라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사진작가는 급히 도망쳤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마지막 사진을 확인하자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뒤에 서 있었다. 그 사진이 찍힌 다음 순간 작가는 실종되었다. 카메라만 현장에서 발견됐다. 지훈의 방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는 듯했다. 컵, 책, 액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19번째 기록은 폐가에서 들린 노래입니다. 친구 3명이 장난삼아 오래된 폐가에 들어갔다.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갑자기 피아노에서 혼자 음이 울렸다. 띵, 단 한 음이 반복되었다. 친구들이 놀라서 도망치려 하자 이번엔 아이 목소리로 노래가 시작되었다. 숨지 마. 다 보고 있어. 3명 중 2명은 놀라 도망쳤지만 1명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그 친구는 피아노에 앉은 자세 그대로 발견됐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피아노 건반엔 어린아이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지훈의 캠코더 렌즈가 갑자기 자동으로 그의 얼굴을 확대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카메라를 만지는 것처럼 그는 벌벌 떨며 말했다. 20번째 기록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거실 TV가 밤마다 자동으로 켜졌다. TV 화면엔 채널도 잡히지 않는 흑백 화면뿐이었다. 그런데 그 화면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족은 소리를 지르며 TV를 껐다. 하지만 TV가 꺼진 검은 화면 속에서도 여자의 얼굴이 계속 비쳤다. 결국 TV를 버렸지만
다음 날 집 현관 앞에 다시 놓여 있었다. 켜진 채로 지호는 목이 점점 쉬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뒤쪽 벽에 희미한 손자국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21번째 기록은 화장실 거울의 기록입니다. 한 여성이 새벽에 화장실 불을 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가 손을 들어 올리면 거울 속에 그녀는 더 빠르게 손을 올렸다. 여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거울 속 그녀는 뒤돌지 않았다. 대신 웃기 시작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다음 날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파편들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계속 웃고 있었다. 거울 속 무언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지훈의 캠코더가 갑자기 초점이 흔들리더니 그의 얼굴을 자동으로 확대했다. 그는 황급히 다음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22번째 기록은 학교 방송실입니다. 한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중 비어 있어야 할 방송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복도로 나아. 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송이 나왔다. 너 말하는 거 들려. 혼자 있지 마. 학생은 겁에 질려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들린 방송은 학생 자신의 목소리로 들린 도망쳐였다. 지훈의 방문 손잡이가 살짝 움직였다. 열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잡고 있는 듯이 흔들렸다. 23번째 기록은 심야 산책 중 찍힌 영상입니다. 한 남성은 밤에 공원을 산책하다 나무 뒤에서 사람 얼굴이 보이는 듯한 영상을 찍었다. 처음엔 친구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얼굴은 눈동자가 없이 새까맣고 입만 가로로 찢어진 기묘한 표정이었다. 남성이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네 발로 빠르게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남성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그 얼굴이 카메라 렌즈에 들이박힌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음날 남성은 공원 벤치 위에서 의식 없이 발견됐다. 지호는 손을 떨며 종이를 넘겼다. 방 한 구석이 어두워지며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24번째 기록은 호텔 500교입니다. 어느 부부가 호캉스를 즐기러 호텔에 묵었다. 잠들기 직전 벽에서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부는 옆방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호텔 측에 문의하자 옆방은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벽지가 스스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손가락이 천천히 튀어나왔다. 부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다음 날 청소 직원이 방에 들어가자 벽 틈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바닥에 찍힌 발자국이 화장실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화장실 문을 열자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의 몸 뒤에서 갑자기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5번째 기록을 펼쳤다. 25번째 기록은 패턴홀입니다. 한 커플이 오래된 터널을 지나던 중 터널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이 아니라 검붉은 액체였다. 커플은 급히 차를 돌리려 했지만 터널 입구가 사라진 듯 보였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돌아보지 마. 뒤에 있어. 남자가 반사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 뒷좌석에 목이 꺾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차는 터널 한가운데에서 멈춘 채 다음날 발견됐다. 커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지훈의 캠코더에 갑자기 잡음이 섞였다. 그의 말소리가 메아리처럼 2번 들렸다. 26번째 기록은 웃는 노파입니다. 한 학생이 늦은 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시간대에 유리문 앞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입을 귀까지 벌린 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웃고 있었다. 학생은 겁이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천천히 유리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을 열 수 없는 안전장치가 걸려 있었는데도 문은 끼익 하고 열렸다. 학생은 급히 숨었지만 CCTV엔 할머니가 계속 웃으며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우는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켰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27번째 기록은 사라진 택시 기사입니다. 한 남성이 새벽에 택시를 탔다. 기사는 너무 말수가 적고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성은 목적지를 말했지만 택시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없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남성이 불안해 뒤를 보니 기사 얼굴이 거울에 비치지 않았다. 남성은 급히 내리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기사는 속삭였다. 여기서 더는 가지 못해. 다음날 골목에서 택시만 발견됐고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승객 역시 중적을 감췄다. 지훈의 방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숨이 하얗게 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을 계속했다. 28번째 기록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 여성이 늦은 밤차를 찾으러 내려갔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조명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 키로 문을 열었지만 차 문 안쪽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난 순간 차 안에서 아이의 손이 창문에 찍혔다. 여성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다. 주차장 출구에 도착했을 때 출구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CCTV엔 여성 뒤에 아이가 붙어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주차장에 등록된 주민이 아니었다. 지훈의 귀 옆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기록을 읽었다. 29번째 기록은 불 꺼진 병실입니다. 한 환자가 새벽 3시에 깼다. 병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복도에서 휠체어 끄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는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침대 주변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휠체어는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 환자가 숨을 죽이는 순간 병실 문 앞에서 휠체어가 멈췄다. 누군가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실루에 든 사람이 아니었다. 관절이 반대로 꺾인 존재였다. 다음날 환자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지훈의 캠코더 화면이 갑자기 붉게 변했다. 마치 피로 번져가는 듯 화면이 일렁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서 20번째 기록을 마쳤다. 30번째 기록은 버려진 놀이터입니다. 한 가족이 산책 중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그네 하나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봤다. 바람이 전혀 없는데도 그네는 크게 흔들렸다. 가족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네는 갑자기 멈췄다. 다음 순간 그네 사이에 아이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너희 차례야. 가족은 놀라 도망쳤지만 CCTV엔 그네가 가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찍혀 있었다. 새벽 3시 민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느낌을 받았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발걸음 소리는 없었지만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속도를 늦추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자신의 그림자가 분명 2개였다. 민수는 숨을 삼키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며 가까워졌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뛰어들어가 급히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림자가 엘리베이터 문틈을 막았다.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층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벽면에 검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마치 다시 올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청이 들리던 방. 현우는 오래된 단기 임대 숙소를 빌렸다. 첫날 밤
벽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렸다. 들려? 여기, 여기. 그는 이어폰을 끼고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커졌다.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다음 날, 그는 벽을 두드려 봤다.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리지 마 하고 대답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즉시 방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밤이 되자 속삭임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현우야, 열어줘. 그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떨며 새벽을 버텼다. 아침이 되고 벽을 다시 보니 손톱으로 긁어 만든 흔적이 밤새 더 깊어져 있었다. 터널 속의 아이. 가족 여행 중 진아는 터널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안개가 자욱했고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도로 한가운데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진아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그들을 바라봤다. 차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아이의 손가락이 모두 거꾸로 꺾여 있었다. 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100m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아이는 사라졌다. 가족 모두 침묵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그날 밤 대시캠을 확인하니 아이는 처음부터 차 옆을 뛰어오고 있었다. 열리지 않는 창문. 지호는 새로 이사한 올룸에서 특이한 창문을 발견했다. 바깥쪽은 보이지만 창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다. 관리인은 그 방은 그냥 원래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다. 어느 날 밤 창문 밖에서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톡, 톡, 톡. 그는 창문 뒤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맑은 유리에 분명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밤 손자국은 더 많아져 있었다. 손바닥 크기도 모양도 모두 달랐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두드린 것처럼. 지호는 손전등으로 창문 밖을 비췄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손이 창문을 덮어버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손은 모두 사라졌지만 창문은 여전히 안쪽에서만 열리지 않았다. 학교 방송실.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소연은 방송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갑자기 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두 숨으세요. 소연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이 저절로 잠겼다. 스피커는 다시 말했다. 곧 올 거예요. 조용해진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소연은 책상 밑으로 숨었다. 방송실 유리창 너머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늦었네. 그리고 문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버려진 병원.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하러 폐병원에 들어간 여진. 복도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병실 문마다 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친구들은 장난처럼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헛밀려 나왔다. 안에는 병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누군가 흰 천을 덮고 누워 있었다. 친구들은 얼어붙었다. 그 천이 천천히 들썩였다.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여진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천 아래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5명의 손가락이 아니라 길게 늘어난 10개의 손가락이었다. 모두는 혼비백산에 도망쳤지만 손가락 소리는 끝까지 따라왔다. 모텔 402호. 출장 중 묵은 모텔에서 이상한 규칙을 받았다. 밤 2시 이후에는 TV를 켜지 마세요. 그는 피곤해서 규칙을 잊고 TV를 켰다. 화면은 처음엔 잡음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속 누군가 그를 바라봤다. 카메라가 아닌 TV 화면 속 인물이. 그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화면을 보면 그 인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입은 크게 찢어져 있었다. 그는 급히 TV를 껐다. 그러나 TV는 스스로 다시 켜졌다. 화면 속 인물은 바로 눈앞까지 와 있었다. TV 밖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불을 덮고 떨었지만 새벽까지 TV는 꺼지지 않았다. 문틈의 눈. 수아는 집에 혼자 있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얼른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르고 나왔다. 문틈 위쪽으로 작은 구멍이 하나 보였다. 그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은 깜빡이지도 않았다. 수아는 뒷걸음질 쳤다. 갑자기 구멍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나오기 충분한 크기로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문틈에는 아직도 눈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잘못 온 택시. 늦은 밤, 지호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리기만 했다. 지호는 목적지를 말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백미러를 보니 기사의 얼굴이 이상했다. 눈이 반쯤 감겨있고 입은 벌어져 있었다. 마치 자는 사람처럼. 그런데 손은 정확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지호는 불안해져 문을 열려고 했다. 그 순간 기사가 갑자기 말했다. 내리지 마. 아직 아니야.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 택시는 점점 애진 곳으로 향했다. 지호는 뛰어내리려다. 갑자기 백미러 속 기사의 얼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운전대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집 아래의 숨소리. 단독주택에 사는 나영은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바닥 아래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 처음에는 상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루 바닥을 들어봤다. 작은 틈이 있었고 그 안은 어둡게 뚫려 있었다. 그 틈에서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올라왔다.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 아래에서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영은 비명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바닥 아래의 존재도 그녀를 흉내내듯 웃기 시작했다. 하. 그 웃음은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다. 미나는 새로 이사한 빌라에서 계속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문제는 그 소리가 지하층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건물엔 지하층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발자국이 바로 집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 구멍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 아래 틈으로 발꿈치가 없는 발이 보였다. 미나는 비명을 삼키고 뒤로 물러섰다. 발은 문틈을 천천히 긁기 시작했다. 마치 들어오려는 것처럼. 조금 뒤 발자국은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 날 문 앞에 진흙 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거꾸로 찍혀 있었다. 마치 문에서 나간 것처럼. 사진 속 낯선 얼굴. 지호는 여행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아무도 없는 폐건물에서 찍은 사진인데 뒷배경에 희미한 얼굴이 있었다. 그는 확대해서 보려다 손이 떨렸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이 없었다. 그는 사진을 삭제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얼굴이 더 가까웠다. 지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다시 켜자 첫 화면 배경으로 그 얼굴이 떠 있었다. 입은 더 찢어져 있었다. 지호는 급히 폰을 껐다. 그런데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리고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사진? 예쁘던데. 새벽에 현관 카메라. 한밤중 현관 카메라가 갑자기 움직임을 감지했다. 태민은 휴대폰으로 확인했다. 화면에는 작은 여자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벨도 누르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몇 분 뒤 여자는 천천히 문에 귀를 대기 시작했다. 마치 안을 듣는 것처럼. 태미는 공포에 숨을 죽였다. 갑자기 여자가 카메라를 쳐다봤다. 화면이 순간 심하게 흔들렸다.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눈이 네 개였다. 카메라 화면은 바로 꺼졌다. 다시 켰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장롱 속의 숨소리. 희주는 밤마다 장롱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옷이 스치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용기 내서 장롱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옷만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장롱 안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닫지 마. 희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장롱 문이 천천히 스스로 열렸다. 옷 사이에서 손이 하나 나왔다. 길고 마른 손가락. 희주는 기어서 방을 뛰쳐나갔다. 그 뒤에도 장롱에서는 계속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있어? 잘못 걸려온 영상통화. 소영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았다. 새벽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상대는 계속 전화했다. 결국 받았지만 화면은 어두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화면 속 어둠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화면 전체가 이상한 피부색으로 가득 찼다. 마치 누군가 카메라를 얼굴에 붙인 듯. 그 얼굴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귀까지 찢어진 입으로. 소영은 급히 통화를 끊었다. 그런데 잠시 후 창문 밖에서 같은 얼굴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숨은 방. 재우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벽 안에서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원래 설계도에 없던 방이었다. 안은 차갑고 눅눅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안을 확인했다. 벽에는 손톱으로 그은 자국이 가득했다. 바닥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의 눈은 모두 떨어져 있었다. 인형을 들자 어디선가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 문이 스스로 닫힌 것이었다. 그는 급히 문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었다.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재우는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했다. 결국 문이 열렸지만 바닥에 놓아둔 인형은 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12층. 건물에는 12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버튼도 11층 다음이 바로 13층이었다. 하루는 퇴근하던 윤성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10이라는 버튼이 나타났다. 그는 놀라서 누르지 않으려 했지만 버튼이 스스로 눌렸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12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컴컴한 복도 하나가 보였다. 조명도 사람도 없었다. 이상한 냄새만 풍어왔다. 윤성은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손 하나가 틈으로 들어오려 해 버스 안의 마지막 승객. 늦은 밤 버스에는 준호와 기사 둘뿐이었다. 그런데 버스가 조용한 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승객 알림음이 울렸다. 누군가 탄 것이다. 하지만 뒤를 봐도 아무도 없었다. 기사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는 섰다. 또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하차 알림음이었다.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타고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버스 안의 온도는 점점 차가워졌다. 준호는 문밖을 보았다. 거기엔 사람들이 아닌 그림자들이 버스를 타고 있었다. 귀신이 사는 캔버스. 하가인 태에는 덕장에서 오래된 캔버스를 하나 발견했다. 그림은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만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눈이 보는 각도마다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불쾌했지만 그림을 버리지 못했다. 밤이 되자 캔버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히히.
태에는 소름이 돋았다. 그림 속 얼굴이 점점 변하고 있었다. 미소는 넓어지고 눈은 커졌다. 캔버스 안 얼굴이 밖을 보며 속삭였다. 나와도 될까? 그녀는 그림을 뒤집어 눕혔다. 그런데 뒤집어 놓은 캔버스 뒷면에서 손자국이 튀어나왔다. 마치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에는 밤새 불을 켜고 그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3시간 뒤에 돌아오는 여자. 수지는 새벽에 누군가 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열어줘? 여자 목소리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은 계속 두드려졌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때 문틈 아래로 쪽지가 하나 들어왔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3시간 뒤에 다시 올게. 그녀는 온 집안에 불을 켜고 떨며 기다렸다. 정확히 3시간 뒤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우렁찼다. 문 열어? 그런데 현관 카메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손잡이는 누군가 잡고 있었다.